네, 안녕하세요. 5분 스케치업.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와 아웃라이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 레이어와 아웃라이너는 스케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CAD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분 캐드 강의 다룰 때도 이 레이어 강의를 굉장히 길게 찍었었습니다. 사실 이 스케치업과 캐드 그리고 뭐 다른 여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레이어 개념은 통상적으로 일치합니다. 같은 개념이고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뭐 부족한 설명 아니면 더 추가적인 보충 설명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교재에서 더 신경 써서 길게 작성을 했었고요. 일단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레이어라고 하면 저는 사실 레이어를 오토캐드 강의에서 동일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레이어를 설명할 때 그 셀로판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뭐 셀로판지라고 하면 반투명의 뭐 하나의 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확인을 해보죠. 이것도 제가 캐드 강의에서도 동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못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셀러판지가 있습니다. 이 셀러판지에 첫 번째 이 초록색 셀러판지에 제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빨간색 셀러판지에는 세모를 그릴게요. 그리고 파란색 셀러판지에 네모만 그려놓고 이 세 개 셀러판지를 합쳐서 보게 되면 처음에 그렸던 동그라미 원과 세모 네모가 하나의 객체로 겹쳐져서 보이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각각의 셀러판지를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합쳐졌을 때는 하나의 객체로 보이겠지만 각각 분류가 된 객체다. 그러니까 각각 분류가 된 객체다. 그래서 레이어는 어떻게 보면 레이어는 하나의 분류 체계를 만든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드느냐? 그거는 작성하는 사람이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박스 형태를 두고 이게 어떤 객체냐고 물어봤을 때 이 객체를 가지고 누구는 기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누구는 하나의 빌딩이다. 크게 봤을 때 빌딩이다. 아니면 누구는 뭐 벽,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건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받아들이기에 이게 어떤 건지 어떤 객체인지는 작성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체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다. 그러니까 그런 객체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게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셀로판지로 예를 한번 드려봤었는데 그 파란색 셀로판지를 그러니까 그 파란색 셀로판지를 기둥 셀로판지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이제 기둥에 해당하는 것만 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셀로판지 안에 그려진 모든 객체는 그게 세모든 별표든 아니면 네모든 동그라미든 전부 다 기둥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레이어 분류를 통해서 작업자들은 이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레이어로 분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기둥을 고칠 때는 기둥 레이어만 뽑아서 고치면 되겠고요. 기둥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기둥 객체들을 다 전부 다 포함을 시킨 후에 기둥을 전체 다 일괄 삭제를 하거나 일괄 수정을 할 때도 레이어를 관장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이어로 분류를 하고 사용자는 레이어만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레이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뭐 한 4분 안 되는 남짓된 시간 속에서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부족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런 부족한 설명들은 교재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는 교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레이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측의 디폴트 트레이, 그러니까 기본 트레이죠. 이게 기본 트레이고, 이 기본 트레이 안에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 아웃라이너는 들어가 있지 않으실 겁니다. 이 아웃라이너 들어가 있지 않으실 것 같아서 아웃라이너, 그러니까 트레이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디폴트 트레이 눌러주시고요. 디폴트 트레이에다가 그 마우스 갖다 대시게 되면 트레이, 트레이에 들어와 있는 그 특성 창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체크 해제해서 활성화, 비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하단에 있는 아웃라이너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웃라이너가 들어오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지워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도우미,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 해제해서 이 트레이에서 빼주시면 되겠고요.
이 트레이 관리를 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트레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원하는 트레이, 그 트레이 안에는 뭐만 들어가게 될 건지 원하는 트레이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트레이 관리하는 법도 알아봤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레이어 트레이를 한번 드롭다운을 하시게 되면 이 스케치업 프로젝트 안에 있는 이 모델 안에 있는 전체 레이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0 레이어는 모든 레이어, 모든 캐드에서도 0 레이어는 있습니다. 이 0 레이어는 가장 기본 캐 레이어고요. 항상 시작할 때 존재하는 레이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레이어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를 원하는 대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레이어 이름 변경은 더블 클릭, 레이어 이름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레이어 이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를 만들어 보고 총 3개, 총 3개의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A, 이거는 뭐 캐드 할 때 만들었던 레이어긴 한데요. A 하고 월 레이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는 A, 음, A 하고 컬럼 레이어, 그 다음 세 번째 레이어는 S 하고 컬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캐드에서 저희가 그 평면도 그릴 때 오토캐드에서 평면도 그릴 때 분류하는 레이어 체계를 일단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창호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이 A 컬럼 바꾸겠습니다. 바닥으로 바꿀게요.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 이름을 바꿔서 이 레이어에 포함되는 게 어떤 객체인지 사용자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어 객체, 기본적인 레이어 분류, 평면도, 그러니까 건축에서 평면도 그릴 때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레이어 분류 방법은 오토캐드, 비아키텍트 파트 제로, 오토캐드 교재 혹은 오븐캐드의 오토캐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더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건 일단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3개 정도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3개 정도만 만들어 보았고, 이 상태에서 일단 여기서 그룹 만들기나 구성 요소 만들기 하시고 나서 이 요소 정보 들어가시게 되면 이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 이렇게 보이시는데, 지금 기본 레이어가 0 레이어로 돼 있죠. 이 레이어를 어, S 컬럼, 그 스트럭처 컬럼, 구조 기둥이다 라고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변경이 됩니다. 레이어가 지금부터 이 객체는 기둥 객체입니다. 이 객체는 이제부터 이 기둥 객체고요. 만약에 이거를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이 객체도 기둥 객체로 복사가 되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일단 제가 하나 일단 레이어를 활용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6천짜리 바닥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바닥을 300 가까이 두께를 주시고 그룹을 만들어서 레이어를 플로어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컬럼 레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벽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룹 지어주고, 이거는 그냥 예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막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이 벽체들의 레이어를 A1로 병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컬럼 레이어, 그러니까 기둥에 관련된 기둥으로 분류를 했고, 지금 이 전체 모델을 기둥과 바닥과 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레이어 여기 좌측에 있는 표시 버튼을 꺼볼게요. 이런 식으로 끄게 되면 그 뷰에서 활성화 비활성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활성화 비활성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를 진행할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를 통해서 원하는 레이어만 끄집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끄집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분류하시게 되면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모델 안에는 바닥에 관련된 개체가 있고, 그 위에는 기둥,
그 사이에는 벽체가 이렇게 들어갔구나. 이렇게 기둥과 바닥과 벽 레이어 3개만 관리를 해도 이런 식으로 레이어별로 이렇게 꺼내서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스케치업에서 레이어를 관리를 할 때 지금 보시면 대시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대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시가 뭐냐면 지금 보면 기본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컬럼에 대한 거를 그 대시 이거를 한번 점선으로 변경해 보세요. 점선을 변경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 외곽선이 점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있는 스케치업부터 새로 생긴 기능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점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레이어에 관련된 객체의 경계를 실선으로 할 거냐 점선으로 할 거냐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 되면 이 스케치업을 통해서 도면도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해서 레이어 관리를 통해서 이제 개체들을 정의하고 정리하고 관리한다. 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객체를 그리게 되면 지금 현재 그린 객체가 어떤 레이어에 바로 자동적으로 탑재가 될지 어떤 레이어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될지는 지금 보시면 우측에 있는 이 연필 모양이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지금 0 레이어 0에 지금 연필 모양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그리는 객체들은 모두 다 0 레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그리는 객체를 이 플로어 레이어 지금부터는 나는 바닥만 그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플로어 레이어를 기본 레이어로 현재 레이어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레이어 창에서 우측 클릭하시면 연필 모양이 이제 위쪽으로 활성화가 됐죠. 그럼 앞으로 그리는 객체들은 전부 다 플로어 레이어로 변경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레이어를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내가 하는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에 따라서 이 레이어, 현재 어디다 그릴지 레이어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추후에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레이어를 이렇게 변경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레이어 관리가 가능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레이어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스케치업에 있는 레이어입니다. 이게 이제 스케치업에 있는 레이어고요. 이 레이어를 한번 내려놓고 이번에 아웃라이너로 켜볼게요. 아웃라이너로 키게 되면 지금 이 안에 있는 그룹과 컴포넌트들은 이 아웃라이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는 전체적인 큰 분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웃라이너는 어떻게 보면 이 모델 안에 있는 모든 그룹과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룹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거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일단 정리가 이렇게 되고요. 시간 순서대로 어떤 걸 먼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되죠. 아까 제가 이 기둥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 밑에 있는 이 바닥을 또 그룹으로 짓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아웃라이너에 표시가 되는데 지금 아웃라이너에서 제가 선택한 그룹이 아웃라이너에서 이 그룹이네요. 그러면 이 아웃라인에서 이 그룹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객체를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어, 지우기 하게 되면 이 객체가 지워지기도 하고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걸 만약에 컴포넌트로 작성하게 되면 a floor 샵 뭐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컴포넌트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이 그룹 역시도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C1 뭐 이런 식으로 그룹 역시도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름 바꾸기 C2 그다음에 얘가 C3 이렇게 그룹마다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C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마다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고 그 그룹과 컴포넌트를 이 아웃라이너에서 관장을 전체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아웃라이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웃라이너. 그래서 필터에다가 나중에 C1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 C1에 해당하는 그룹을 바로바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이 아웃라인에 있는 그룹과 컴포넌트 양도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필터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해당 그룹이나 해당 컴포넌트를 이렇게 바로바로 편집을 할 수 있게끔 찾고 편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이 아웃라이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가면, 지금 제가 이 그룹 한 거를 컴포넌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C2라는 이렇게 컴포넌트로 만들게 되면 이게 컴포넌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컴포넌트로 작성하게 되면,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한번 작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그 창, 디폴트 트레이의 컴포넌트 창에서 꺼내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 구성 요소, 이 모델,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 모델 안에서 작성했던 모든 컴포넌트를 여기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이건 제가 지난 강의 때 만들었던 그런 기둥이죠. 한번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꺼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꺼내서 쓰실 수가 있고, 그 통계를 통해서 해당 컴포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거 외에도 편집까지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있었던 RC도 컴포넌트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컴포넌트로 만들게 되면, 그룹으로 만들면 이게 안 되는데, 컴포넌트로 만들게 되면 꺼내서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요소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로 작성을 해서 만들면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어셈블리라고 하죠. 하나의 요소가 하나의 바디를 구성을 하고, 그 바디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객체, 그러니까 미소 요소부터, 제일 작은 요소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될 때까지 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컴포넌트로 작성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컴포넌트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 그 컴포넌트를 조립만 해서 객체를 완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셨을 때 훨씬 더 관리가 쉽고 그 다음에 편집이 쉽고, 이렇게 컴포넌트 작성하시게 되면 관리와 편집이 굉장히 쉬운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룹과 컴포넌트, 그리고 레이어 아웃라이너에 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웃라이너와 레이어 그리고 컴포넌트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것들을 총 통틀어서 복습을 한번 해서, 뭐 의자 그리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습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ivate kill this track.